파트 4. 인생에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미래를 결정하는 성공 후의 태도. 초심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성공했다가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 성공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언제일까? 바로 초심을 잃기 시작한 때라 할 수 있다. 초심이라는 건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워서 매일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른 것들이 가려 보이지 않게 마련이다. 무언가에 도전하는 처음에는 누구나 초심자 특유의 열정과 겸손을 한껏 발휘한다. 나는 초보니까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러니 배워야 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보통 초심자들의 생각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초창기에는 가장 열정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일로 포기하는 법도 없고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는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이 자리를 잡고 나서부터다.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이때부터 길이 나뉜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여전히 초심자의 태도를 유지하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씩 스스로를 과신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초심을 지킨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지킨다는 걸까? 사업이 점차 커지고 확장될수록 당연히 사장의 역할은 세세하게 바뀌기 마련이다. 허나 마음가짐만은 바뀌지 말아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열정과 겸손함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실제로 초심을 지키지 못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처음엔 누구나 잘 될 거라는 믿음과 자신감으로 시작하지만 사업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초창기의 열정과 흥미를 잃어버리기도 한다. 반대로 돈을 많이 벌게 될 경우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독선적으로 변하거나 모든 공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해서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한다. 사람이 떠나가는 순간 그 사업은 실패라는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다. 회사가 커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초심을 지켜야 하는 것의 일환으로서 내가 지금도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검소함이다. 가끔 첫 사업을 하던 때를 떠올려 본다. 실패의 이유는 정말 많았지만 만약 평소에 조금만 더 검소한 태도를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 그랬더라면 회사에 유보 자금이 있었을 것이고 아낀 돈을 효과가 확실한 곳에 썼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렇게 참담한 실패는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물론 모두 지나간 일이고 이미 지난 일에 만약을 가정한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점도 잘 안다. 하지만 그때의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돈을 버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현재 캘리델리에서는 검소함을 매우 강조한다. 여기서 말하는 검소함이란 무조건 아끼고 적게 써야 한다는 게 아니다. 비용은 되도록 아끼되 우리의 철학을 지켜야만 하는 경우 그리고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 아끼기보다 합리적으로 쓸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돈까지 무조건 아끼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습관이다. 습관에 따라 돈이 새어나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비용을 절약하게 한다는 점이다. 즉 매일 한 시간을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이메일을 보내서 다른 직원이 보게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시간을 빼앗는 행위다. 전화 한 통으로 금방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장문의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는 행동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메일과 같은 텍스트로 말을 전달하면 오해가 쌓이는 경우도 종종 있고 급기야 서로 쓸데없는 감정 낭비를 하게 될 수도 있다. 대개 이런 사소한 행위가 회사의 비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준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기업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 즉 직원의 월급이다. 따라서 직원들의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곧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켈리델리에서는 직원들에게 일을 할 때 그냥 일을 처리하는데 급급하기보다 조금 더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생각할 것을 늘 강조한다. 켈리델리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해외 출장 시 호텔 숙박비와 교통비가 꽤 많이 들어간다. 직원들이 월급이나 보너스는 무조건 아껴야 하는 영역이 아니지만 이런 비용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면 아껴야 한다. 그래서 출장을 떠날 때는 최소 한 달 전에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게 한다. 그래야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같은 곳을 한 달에 2번 가야 한다면 일을 모아서 한 번에 1박 2일을 지내고 오게끔 한다.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조사해보면 출장 비용을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켈리델리에서는 출장 시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하고 숙박비도 한정되어 있어 5성급 호텔은 이용할 수 없다. 더구나 2사람 이상이 함께 출장을 가면 동성끼리는 같은 방을 이용하게 한다. 이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같은 방에서 지내다 보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나도 남편도 예외가 없다. 남편은 키가 190cm가 넘다 보니 가뜩이나 좁은 이코노미석에 앉으면 보는 사람까지 불편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우리 둘은 회사 돈으로 비행기를 타야 할 때는 무조건 이코노미석을 이용한다. 숙박 역시 이렇게 해결한다. 예전에는 2명의 여직원과 해외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역시나 방을 하나만 잡았다. 침대가 2개인 방이었는데 한 직원이 허리가 좋지 않았기에 침대 하나를 사용하게 했고 다른 직원과 내가 한 침대를 썼다. 그날 우리는 업무 외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용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는 위험하다. 켈리델리는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연봉을 보장하고 있고 해마다 열리는 워크숍에 과감하게 돈을 쓴다. 테마파크를 통째로 빌리기도 하고 자비로 여행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곳을 여행하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쓸 곳에 쓰고 아낄 곳에 아낀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직원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즉 비용을 쓸 때는 검소함의 원칙을 따르되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또 직원들이 검소함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 명령이나 지시를 내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혼을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시킨 후 직원들이 알아서 실천하게끔 이끄는 게 중요하다. 기업가의 리더십에는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한다. 첫째, 지휘하고 통제한다. 둘째, 믿어주고 바란다. 셋째, 믿어주고 점검한다. 첫 번째는 직원들에게 명령하여 따르게 하는 리더십을 뜻한다. 나는 명령과 지시로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여기기에 이는 켈리델리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다. 두 번째는 직원들을 믿어주면서 그들이 그 일을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바라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을 믿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그저 기대만 하고 지켜보는 것은 일종의 방임이라고 보기에 이 역시 내가 추구하는 리더십은 아니다.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들과 이해시켜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충분히 지침을 제공해야 그들도 갈팡질팡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직역하면 믿어주고 점검한다는 뜻인데 이는 직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검사한다는 게 아니라 그저 방임만 하고 있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내가 추구하는 리더십이 바로 이것이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직원들에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고 이 일의 의미는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검소함을 실천하게 하고 싶다면 켈리델리에서 말하는 검소함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것을 실천해야 하고 이를 실천하면 회사와 직원들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할 때 직원들이 중간에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의문이 생기면 다시 한번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이해시켜야 하고
그들이 의문을 품거나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소통과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켈리델리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실천하게끔 이끌고 믿어주면 된다. 회사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돈을 아끼지 못해 망한다. 기업을 경영할 때 검소함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망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아무리 매출을 올려봐야 비용을 관리하지 못하면 회사는 망한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매출을 올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비용을 아끼지 못해 망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사장과 리더의 솔선수범이 정말 중요하다. 직원들은 사장이나 경영자가 평소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 사장인 내가 비용을 아낄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직원들이라고 비용을 아끼겠는가? 어떤 기업에서는 식사를 할 때 사장은 비싼 메뉴를 시키고 직원들은 저렴한 메뉴를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나는 이건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리더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타거나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차별적인 행위에는 직원들의 불만을 살 수밖에 없다. 깨진 유리창 효과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무작위로 선출된 여러 지역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두고 관찰을 했을 때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허나 일단 그 차량의 유리창을 하나 깨트려 두자 머지않아 그 차량은 폐차가 되어버렸다. 나머지 유리창까지 모조리 깨졌음은 물론이고 돈이 될 만한 것은 누군가가 다 떼어가 버린 것이다. 회사의 비용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번 누군가가 비용을 낭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비용을 아끼던 이들도 덩달아 낭비하게 된다. 그렇게 리더인 사장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절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나는 켈리델리를 시작할 때 고정비용을 아끼기 위해 한동안은 사무실을 따로 구하지 않고 집에서 일을 했다. 미팅도 집에서 했고 직원들을 뽑아 집으로 출근시켰다. 나의 이런 태도와 마음가짐은 창업 초창기 직원들에게 잘 전달됐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에게도 잘 전달되었다. 그렇기에 켈리델리는 검소함이 작은 곳까지 투철하게 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의 큰 자산이자 경쟁력이다. 또한 내가 사업 초창기 때의 초심을 지켜내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라. 지금 당장보다 장기적으로 좋은 길을 선택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창업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카페를 창업하기로 했다면 카페를 창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픈 기념 행사 등에 심혈을 기울이는 시기다. 하지만 모든 사업은 어떻게 창업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오래 튼튼하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리한 조건도 덜컥 받아들이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다. 켈리델리가 방송에도 소개될 정도로 성장세를 보이자 우리의 모델을 거의 그대로 따라하는 곳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 대부분은 수명이 짧았다. 처음부터 창업 자체가 목표라도 되는 양 마트 측과의 계약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모두 수용한 탓이다. 물론 후발주자로서 진입 장벽을 뚫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그럴 바에 다른 사업을 찾지 않았을까 싶다. 끝이 뻔히 보이는 길이었으니 말이다. 처음부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기 어렵다. 한국의 경우 전체 창업자의 60%가량이 3년 이내에 폐업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OECD 국가들 중 폐업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정말 충격적인 수치다. 따라서 창업 단계부터 장기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한다. 나는 처음부터 100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0년, 20년, 30년, 5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은 물론이고 연간, 월간, 주간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다. 물론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 계획을 그대로 고수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수시로 계획을 확인하고 전략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쨌든 그에 앞서 계획을 세운다는 과정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당장보다 먼 미래를 본 장기적인 계획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회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휘청거리지 않을 만큼 튼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요식업의 경우 생산 파동, 소고기 파동이 터질 때마다 문을 닫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나는 이런 파동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회사의 덩치를 불리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다. 그보다는 작더라도 내실을 갖춘 튼튼한 회사, 즉 작은 거인이 되길 원한다.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들. 켈리델리가 잘 되고 나서 우리의 컨셉을 그대로 따라한 몇몇 경쟁 업체들이 생겨났지만 나는 이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는다. 10배 잘하면 경쟁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만 어떤 업체가 나타나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뚝심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트에 지불하는 가맹점의 수수료율만 놓고 보더라도 경쟁 업체보다 우리가 훨씬 낮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수료율이 낮은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업체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은 거라 볼 수 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입점해 마트에서의 점유율을 높이는 게 목표이다 보니 가맹점의 정상 운영도 버거울 정도의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한다. 이는 가맹점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고객을 떠나가게 하는 회사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는 결국 마트 측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트의 켈리델리, 마트 가맹점의 윈윈윈 시스템의 중요성을 충분히 잘 설명했음에도 가장 많은 켈리델리 매장이 입점한 마트에서는 A 국가의 가맹점 측에 재계약 조건으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였다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 그들이 요구하는 수수료를 주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장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익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없다고 해서 정말 손해가 아닌 걸까? 보통 3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는데 만약 이번에 그 조건을 수용한다면 다음 계약 때도 수수료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그때는 더 많은 매장이 입점한 후일 테니 아마 철수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고 급기야 울며 겨자 먹기로 마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수수료율 인상이 아닌 다른 가치를 제공하겠노라 약속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는 알레르기 때문에 글루텐이 들어있는 음식을 못 먹는 사람이 꽤 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글루텐 프리 초밥을 개발했다. 나는 A 국가 마트 측에 어떤 업체도 글루텐 프리 초밥을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이를 판매하여 시작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 매출이 커질 테니 수수료율을 올리지 않아도 마트 역시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매출도 올랐고 글루텐 프리 음식이 필요한 소수 사람들에게 신경 쓴다는 점까지 켈리델리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트는 그건 그거고 수수료율 인상은 별개라 생각하는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연유로 A 국가에서는 사업 철수까지 고려했었다.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느니 지금 끝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A 국가 지사장이 마트 측에 철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조건은 절대로 계약할 수 없다고 답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를 탓하기는커녕 응원해 주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의견을 일부 관철시킬 수 있었다. 경쟁 업체는 이미 그 이상의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처음 창업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표 중 하나는 외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아시아인 점주들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이다. 초기 비용과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런데 마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점주들에게 받는 수수료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어쨌든 수익이 난다면 장기적으로도 이득 아닌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당장 벌어들이는 돈으로만 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다 보면 점주 중에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기 위해 초밥의 재료를 조금씩 덜 쓴다던가 팔고 남은 것들을 폐기하지 않고 다음날 다시 파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다.
즉 윈윈윈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할 수 없다. 켈리델리는 현재 초밥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 회사다. 매출액이든 시장 점유율이든 다른 경쟁 업체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훨씬 높다. 우리가 제품의 퀄리티와 서비스 측면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이미 고객들도 느끼고 있다. 켈리델리의 도시락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켈리델리의 제품만을 찾는 고객들도 많다. 그리고 제료업체의 파트너십이 좋다 보니 계속해서 양질의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여온다. 그러니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맛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마트의 수수료율 인상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윈윈윈 시스템이 깨지면서 우리 역시 서서히 현실에 타협하려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는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내 결심에 반하는 결과일 뿐 아니라 브랜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센강에서 죽었던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순간. 사업이 성장하면서 주위에 유혹도 많아졌다. 특히 우리에게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나 회사의 연락을 점점 자주 받는다. 아예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곳도 많이 나타났고 업계 1위의 투자 회사에서 고가에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물론 그때마다 내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팔지 않겠습니다. 사실 회사를 팔면 큰돈을 벌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창업 7년 만에 매출 5천억 원을 달성한 회사의 지분 100%를 나와 남편이 가지고 있으니 만약 회사를 판다면 얼마나 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아마 평생 호화로운 삶을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도 남편도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다. 되도록 투자를 받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결정 권한을 투자자가 아닌 나와 남편이 갖기 위해서이다. 또 여전히 회사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돈과 목표로 창업한 게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 내게 있어 켈리델리는 단순한 회사 그 이상이 되어버렸다. 가족과의 요트 세계 여행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했던 워크숍 때의 일이다. 일정이 끝나는 날 이제 막 폐회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직원들이 내게 보여줄 게 있다며 미리 준비한 영상을 하나 틀었다. 깜짝 선물과도 같았던 그 영상은 직원들을 인터뷰하고 촬영하여 편집한 것이었다. 영상에서는 직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았다. 켈리가 없어서 아쉽고 그리울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다면? 이 질문에 어떤 직원은 나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늘 관심을 갖고 칭찬해 주었던 켈리가 그리울 거야 라고 했다. 그리고 비슷한 답변이 여러 번 나왔다. 나는 정말 직원들을 볼 때마다 반가워서 반기고 관심을 보인 것 뿐인데 그들에게는 그런 내 모습이 정말 좋았던 모양이다. 내게는 다음 질문과 답변이 더 감동이었다. 켈리가 없어도 전혀 아쉽거나 그립지 않을 것 같은 게 있다면? 짓궂게도 이런 질문이 있다. 한 직원은 다 결정된 걸 마지막에 가서 뒤집는 켈리는 전혀 안 그리울 거야 라는 말을 하며 웃었다. 문득 행사 시작을 1시간 앞두고 수백 개의 좌석 배치를 바꾸는 바람에 그 직원을 고생시켰던 일이 생각났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에 직원들이 내놓은 농담 섞인 답변들을 듣고 있노라면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급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한 번 터져나온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함께 보고 있던 남편도 이벤트를 준비한 직원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심지어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했다. 사실 그 눈물은 나에게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토록 눈물이 많았던 나였건만 수년 전에 흘러간 센강에서 영혼이 죽었다는 느낌을 받은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혼식 때 남편과 지인들이